다른 이모지 하나를 찾으면 1점을 얻습니다. 비디오 마지막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레벨 1. 어떤 웃는 얼굴이 나머지와 다른가요? 맞아요. 이 윙크하는 얼굴이죠. 나머지와 다른 토마토를 찾을 수 있나요? 가운데에 있는 건 사과예요. 어느 얼굴이 다르게 생겼나요? 오른쪽에 있는 거요. 한쪽 눈이 좀 이상해요. 이 이모지는 어때요? 어느 게 다른가요? 키스를 날리는 이모지요. 어떤 흡혈귀가 나머지와 다른가요? 모두 남자인데 이것만 여자예요. 어느 웃는 얼굴 이모지가 나머지와 다른가요? 오, 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모지들은 좀 슬퍼 보여요. 하지만 어느 것이 다를까요? 행복한 이모지요. 다른 비행기를 찾을 수 있나요? 앞유리가 없는 거요. 어느 춤추는 소녀가 나머지와 다른가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발이에요. 생각이 깊이 잠긴 얼굴 중에서 다른 이모지를 찾으세요. 가운데 있는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기보다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에요. 어떤 형사가 나머지와 다른가요? 제일 밑에 있는 거요. 다른 이모지를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이게 달라 보여요. 이런 모두를 화가 났네요. 이런 이것 좀 보세요. 사악한 얼굴이지만 웃고 있어요. 어느 이모지가 나머지와 다를까요? 이건 다른 것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것 같네요. 이 웃는 얼굴들은 어때요? 네, 그래요. 왜 이 이모지가 다른지 알겠네요. 레벨 2. 어느 고래가 나머지와 다른가요? 가운데 있는 고래요. 물기둥이 다른 고래들보다 작아요. 다른 얼굴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얼굴은 안대를 반대쪽에 하고 있어요. 어느 얼굴이 나머지와 다른지 알아보세요. 이거 어렵네요. 그렇다면 이 이모지들은 어때요? 어느 것이 다른가요? 이건 다른 방향으로 키스를 날리고 있어요. 나머지와 다르게 생긴 서류 가방을 찾을 수 있나요? 좀 더 복잡한 잠금 장치를 가진 거예요. 어느 호랑이가 다를까요?
이거요. 이건 사실 치타예요. 치타가 호랑이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다른 이모지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어느 이모지가 다를까요? 이 얼굴은 나머지보다 머리가 더 짧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눈을 뜨고 있는 웃는 얼굴이에요. 어느 말이 다르게 생겼을까요? 이 말은 주둥이에 흰 점이 없어요. 다른 이모지를 발견했나요? 이 얼굴에는 눈썹이 없어요. 어느 차가 나머지와 다를까요? 맞아요. 이건 나머지보다 장문수가 적어요. 여기에서 다른 얼굴을 찾아보세요. 이 남자의 헤어스타일이 달라 보여요. 나머지와 다른 사자를 찾을 수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이 사자는 귀가 하나예요. 어느 벌이 나머지와 다른가요? 더듬이가 없는 벌이요. 레벨 3. 최대한 빨리 다른 얼굴을 찾아보세요. 이 얼굴은 머리를 빗은 방향이 달라요. 어느 수박 조각이 나머지와 다르게 보이나요? 이건 나머지보다 씨앗 수가 더 적어요. 어느 이모지가 다른가요? 아, 이 얼굴은 얼어있지만 여전히 웃고 있어요. 다르게 생긴 기차를 찾을 수 있나요? 이건 나머지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어느 앵무새가 섞이려고 하지만 실패했을까요? 다리가 좀 이상해요. 다리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다른 우산을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이거예요. 더 적은 수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머지와 다른 원숭이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나요? 원숭이 코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느 이모지가 나머지와 다를까요? 이 소녀는 흰색이 아니라 짙은색 양말을 신고 있어요. 나머지와 다른 물고기를 찾아보세요. 오, 알았어요. 나머지보다 지느러미 수가 적어요. 어느 귀신이 약간 다른가요? 가운데 있는 거요. 눈을 보세요. 나머지와 다른 손이 보이나요? 이 손은 손가락을 모두 붙이고 있어요. 자, 어느 웃는 얼굴이 다를까요?
이 얼굴은 나머지와 달라요. 나머지와 섞이려고 하지만 실패한 나무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나요? 나무 기둥이 갈색이 아니라 녹색이에요. 나머지와 다른 공룡을 찾으세요. 이 공룡은 등에 줄무늬가 없어요. 어느 시계가 나머지와 다른가요? 오호, 맞아요. 분침이 없어요. 그거 좀 힘드네요. 자, 이제 결과를 알아봅시다. 점수가 0에서 15점인 경우 이런 테스트를 좀 더 해보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곧 작은 차이로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16개에서 30개의 정답을 맞췄다면 훌륭한 관찰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연습을 좀 더 하면 곧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점수가 31에서 45점이라면 어떤 탐정기관이라도 기꺼이 여러분을 고용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독수리보다 더 예리하고 아주 작은 차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슈퍼히어로와 악당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테스트해볼까요? 물론 이모지로 말이죠. 이모지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니까요. 5초 안에 각 만화 캐릭터를 맞춰보세요. 그리고 모든 우주에서 온 캐릭터들이란 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모두를 맞추려면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답 1개당 1점을 더하세요. 점수를 적어서 퀴즈 마지막에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보고 망토를 두르고 시작합니다. 쉬운 걸로 시작해요. 이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전제 억만장자 자선가 토니 스타크입니다. 쉽죠? 몸을 풀기 위한 또 하나의 쉬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죠. 셀리나 카일은 분명히 고양이 애호가였어요. 캣우먼이니까요. 이 이모지는 어때요? 금속 피부의 은하 여행자 실버 서퍼예요. 이 이모지를 보고 알 수 있나요? 블랙팬서, 와칸다의 왕이자 수호자예요. 이 이모지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으스스한 유머 감각을 가진 범죄 주모자 광대 조커예요. 이 이모지를 보고 캐릭터를 맞출 수 있나요? 그는 꿈의 왕이자 악몽의 왕국인 모르페우스의 지배자인 샌드맨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윌리엄 베이커 스파이더맨의 적 역할을 하는 마블 코믹스의 적대자 일명 프린트 마코라고 했다면 1점을 얻습니다. 이 이모지를 보면 누군지 금방 알 거예요. 그는 브루클린 출신으로 나라의 영웅이 됐죠.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이 이모지는 어때요? 여가 시간에 멋진 노래 테이프를 만드는 것 외에도 그는 은하계를 구합니다. 스타로드예요. 이건 쉬울 거예요. 우리의 친근한 이유 스파이더맨이에요. 이 이모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나요? 달려 포러스트 달려. 아니요, 달려 퀵실버 달려. 좋아요. 이 문제는 반전이 있어요. 정답이 2개예요. 뭔지 아세요?
앤트맨과 와스프예요. 이 이모지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을 구하러 온 건 완다가 아니라 스칼렛 위치예요. 이건 어떤 캐릭터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좀 더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정답이 나와요. 마법과 신비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영웅이죠.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이 이모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는 복수심이고 밤이에요. 배트맨입니다. 이 이모지는 어떤가요? 열경보, 여러분, 판타스틱4의 원래 멤버 중 하나인 휴먼 토치입니다. 이 이모지를 보면 뭐가 떠오르죠? 전제 과학자이자 혼성 결합식물 DNA를 가진 메타인간 포이즌 아이비입니다. 이 이모지는 어느 영웅을 상징하나요? 아마존 공주 원더우먼이에요. 이 이모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름이 아닌 다혈질의 달인 책략가 로켓 라쿤입니다. 다음은 어때요? 더 이상 진 그레이가 아니에요. 불로 만들어졌어요. 힘의 화신 다크 피닉스예요. 20번째 영웅을 위한 이모지예요. 신문 중에도 인물을 잊지 않아요. 근무 기간이 뛰어나죠. 블랙 위도우예요. 여기 또 다른 이모지 세트가 있어요. 활과 화살만으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호크아이예요. 이 이모지는 어느 영웅을 상징할까요? 이집트의 달의 신 콘슈를 섬기는 평범한 다중인격 슈퍼히어로 문나이트입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 영웅은 누구일까요? 근데 플래시가 각각 힘의 속도를 얻은 적어도 5명의 다른 캐릭터들의 이름을 단 것이란 걸 알고 있었나요? 이 이모지를 보고 어떤 영웅을 지칭하는지 말해주세요. 이 사람과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대결하지 마세요. 그는 아쿠아맨이라서 이길 수 없어요. 다음 이모지를 보세요. 정답은 그린랜턴입니다. 플래시처럼 그린랜턴은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멋진 힘을 주는 반지의 도움으로 아쿠아 싸우는 몇몇 슈퍼히어로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 거 봤어요? 이 이모지는 어떤 캐릭터를 나타낼까요? 돌연변이고 자부심이 강하죠. 물론 마그네토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의 만화책 지식을 시험해 볼 거예요. 이 이모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해주세요. 일을 끝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오컬트 탐정인 존 콘스탄틴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이걸 못 맞힌다고 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과소평가되고 알려지지 않은 마블 영웅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답을 알고 있다면 축하해요.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자이자 무술의 달인인 문드래곤이에요. 대부분의 마블 영웅과 다른 점은 출생이나 어떤 사고를 통해 힘을 얻은 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훈련과 집중을 통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좋아요. 이번엔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엑스맨의 X를 넣은 사람이에요. 찰스 프란시스 자비에 일명 프로페서 X예요. 와, 정말 X가 많네요. 다음으로 이 이모지를 준비했어요. 신화를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슈퍼히어로예요. 아스가르드의 도르 오딘슨입니다. 이 이모지를 보면 어떤 슈퍼히어로가 떠오르세요? 비브라늄 기반의 인간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진보된 안드로이드 비전입니다. 그 심정 이해해요. 이 이모지를 보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해주세요. 헐크예요. 화가 나 있고 초록색이에요.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을 땐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좀 더 쉬운 문제를 풀어봐요. 이건 누구죠? 나는 그루트다. 제가 아니라 캐릭터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 이모지로 진짜 여러분을 테스트해볼 시간이에요. 어벤져스 만화책뿐만 아니라 아이언맨 만화에서도 단골이었던 잘 알려진 슈퍼히어로 다름 아닌 제코브 하트를 가리켜요. 마지막으로 이 이모지는 어떤 영웅이나 악당을 가리킬까요? 정답은 썬더볼트 시리즈에서 슈퍼히어로 역할을 맡기 전에 실제로 슈퍼 악당으로 등장한 송버드입니다. 자, 얼마나 잘했는지 볼 시간입니다. 0에서 7개의 정답을 맞췄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했을 때 사라진 사람들 중 한 명일 거예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놓친 걸 배우세요. 슈퍼히어로 문화는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8개에서 14개의 정답을 맞췄다면 현상금을 노리고 은하수를 돌아다니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나 쇼를 볼 수 없거나 새로운 만화책을 읽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놓치면 결국 지구인들과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지구로 좀 더 자주 돌아오세요. 15개에서 21개의 정답을 맞췄다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악당과 싸우고 세상을 구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10대 슈퍼히어로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끔 무언가를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엔 해낼 거예요. 22개에서 28개의 정답을 맞췄다면 쉴드가 여러분을 영입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을 만큼 잠재력이 큽니다. 곧 닉 퓨리로부터 직접 초대를 받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초능력을 가진 징후로 보인다면 새로운 어벤져스에 합류하도록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29개에서 35개의 정답을 맞췄다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엄청난 지능이 필요해요. 아니면 텔레파시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어떤 미친 과학자도 여러분의 만화책에 대한 천재성에 필적할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을 만화책 세계 최고 마법사로 명명합니다. 앞으로 10분 정도 상쾌한 두뇌 운동을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들판에는 꽃이 자라고 있고 그 위로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일 경우 꽃과 벌의 수는 무엇일까요? 꽃 한 송이당 벌 한 마리씩 차지하면 벌 한 마리는 꽃을 차지하지 못해요. 두 마리의 벌이 하나의 꽃을 공유하기로 하면 한 꽃은 벌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벌이 4개, 꽃이 3개라고 답하셨다면 정답입니다. 애나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애나의 지능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봉투 3개를 가져다가 각각의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한 봉투에 애나의 시험 문제 정답을 넣었습니다. 한 봉투에만 진실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2 봉투는 거짓이었습니다. 애나는 봉투를 열 수 없었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는 시험 답안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시험 답안이 여기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시험 답안은 2번째 봉투에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애나는 어느 봉투를 골라야 할까요? 세 번째, 이는 시험 답안이 첫 번째 봉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업가가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중 누군가 자신의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리사는 전 다른 사람의 낡은 갈색 가방을 가져가지 않아요. 제 가방이 있으니까요. 마이크는 자신이 가볍게 여행하기 때문에 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배낭에 넣었습니다. 롭은 팔이 부러지고 발목이 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범인을 알아낼 수 있나요? 리사였어요. 아무도 가방이 갈색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리스 형사는 지역 공원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모래가 담긴 가방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계속 걷다가 곧 피크닉 바구니와 쌍안경을 발견했습니다. 몇 미터 더 나아가자 옷가지와 알록달록한 대형 시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챘습니다. 여러분은요? 한 남자가 열기구를 타고 날고 있었어요.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자 그는 풍선을 더 가볍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여러 친구가 카드놀이를 하려다가 카드 몇 장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카드를 4명에게 나눠주면 3장의 카드가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를 3명에게 나눠주면 2장의 카드가 남습니다. 그리고 5명에게 카드를 나눠주면 다시 2장의 카드가 남습니다. 카드팩에는 몇 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을까요? 카드팩에 47장의 카드가 남았습니다. 47장을 4로 나누면 3장이 남습니다. 47을 3 또는 5로 나누면 2가 빠집니다. 스콧과 메리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몸이 좋지 않아 함께 해변에 갈 수 없다고 스콧에게 말했습니다. 스콧이 휴대폰을 가지러 방으로 돌아왔을 때 메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메리를 발견하고 여기 혼자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콧은 곧바로 메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요? 테이블에는 음료수 2잔과 과일 접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멋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고 이 제품들이 진짜 제품인지 아니면 케이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시작하죠. 일반 도리토스 봉지처럼 생겼어요. 아닌가요? 보세요. 케이크예요. 평범해 보이는 치즈버거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또 케이크예요. 와, 먹어보고 싶네요. 오, 치약 튜브. 이것도 케이크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치약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화장지도 있죠? 안 돼요. 농담일 거예요. 하지만 너무 리얼해 보여요. 옥수수. 맛있죠?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케이크일까요? 오, 세상에. 정말이네요. 케이크와 달콤한 옥수수. 뭘 고를지 잘 모르겠네요. 이 운동화는 어때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도 케이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이건 오렌지가 틀림없죠? 케이크일 리가 없죠?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과일입니다. 가지 아니면 가지 모양의 케이크, 이것이 문제로다. 아, 그렇군요. 가지예요. 자, 이건 뭐죠? 바나나예요. 진짜 바나나 같은데요? 케이크일까요? 분명히 대답은 네, 케이크입니다. 와, 우유를 넣은 커피 한 잔 어때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케이크예요. 농담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계일까요? 케이크일까요? 진짜 시계인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케이크입니다. 와, 정말 놀라웠어요. 다시 추리 수수께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이미는 복권에서 200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다음 날 밤, 에이미는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며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삶과 어린 시절부터 여동생을 보지 못한 사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여자 3명이 나타나 여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생겼지만 누가 진짜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에요. 뺨에는 에이미와 같은 점이 있고 A라는 글자가 새겨진 문신과 두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문신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학생들의 시험지를 훔쳐갔다고 보고했어요.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빨간 마스크를 쓴 낯선 사람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손가락에 별 3개 문신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장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입자의 손가락에 별 3개 문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마크와 티모시라는 두 친구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쇼핑 가방이 많았습니다. 마크는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티모시는 네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네가 나한테 가방 하나를 주면 난 너보다 2배나 많은 가방을 들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가방을 하나 주면 우리는 같은 숫자를 들게 돼. 두 사람이 들고 있던 가방은 몇 개였나요? 티모시는 가방을 7개나 들고 있었고 마크는 가방을 5개만 들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주인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순간 중요한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인부가 가방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미술관 주인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건축가는 현장에 전기를 연결하려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경찰에게 직원들에게 팀으로 일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기사는 지하실로 내려가 고장난 전등을 고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여러분은요? 스텔라는 3층짜리 비즈니스 센터의 청소부입니다. 늦은 저녁 사장실 청소를 마쳤어요. 스텔라는 건물 전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퇴근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은 스텔라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가 그의 책상 옆 벽에 파란색 페인트로 사기꾼이라고 썼어요. 사장이 3명의 용의자를 신문합니다. 경비원이 말합니다.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고 스텔라에게 열쇠로 문을 다 잠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매니저가 말했어요. 이 페인트는 지하실에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누군가 창고에서 페인트를 훔쳤나봐요. 전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보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인테리어 업자가 말했어요. 어제 저는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럼 누가 범인일까요? 경비원이에요. 신발을 보세요.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사장의 사무실에 남겨진 페인트 발자국과 똑같아 보입니다. 카일과 에이미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나요? 포크만 2개예요. 여러분은 30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보수적인 흑백 의상을 입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 있어요. 누구라도 움직이면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체스판 위에요. 식품점에 왔어요. 여기 어딘가에 좀비가 숨어 있어요. 찾을 수 있나요? 여기요. 이 놀이공원에서 경찰이 은행 강도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여기요. 이 이모지 사이에서 음식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새우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요, 음식이 보이시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이모지 사이에서 건물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다음 그림, 이 이모지 사이에서 사람이 보이나요? 여기요. 이 그림에서 신체 부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코가 여기 있네요. 이 이모지 사이에서 꽃이 보이나요? 꽃이 둘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틀렸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여자의 모습이 비치지 않아요. 사악한 마녀가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요. 경찰은 6개월 동안 마녀를 추적해왔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마녀의 은신처를 발견했어요. 경찰은 손이 묶인 3명의 젊은 여성들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셀리는 말했어요.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우리를 찾아서 정말 기뻐요. 벨라가 말했어요. 마녀는 우리에게 빵만 줬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로지가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경찰은 그중 한 명이 마녀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셀리, 만약 거기 한 달 동안 있었다면 손톱이 자라서 매니큐어는 벗겨졌을 거예요. 조지는 박물관에서 감정 전문가로 일합니다.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골동품 일본 꽃병 3개를 가져왔어요. 그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왔어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감상할 수 있도록 크게 할인된 가격에 박물관에 팔고 싶습니다. 조지는 그 꽃병들을 조사하고 그중 하나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어느 것일까요? 첫 번째 꽃병은 매우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고대 일본 꽃병에 영어가 쓰여 있을까요? 세 번째 꽃병은 전통 의상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꽃병만 진짜입니다. 이 이모지 모음을 살펴봐요. 어떤 가젯이 보이시나요? 사실 2개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신체 부위가 보이시나요? 손바닥이 있어요. 이 이모지 사이에서 건물을 찾을 수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어요. 다음 그림, 이 이모지 사이에서 동물을 찾을 수 있나요? 세 마리 동물이 있어요. 이 이모지 사이에서 식물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요. 강력한 마법사가 카일의 아내를 납치합니다. 아내가 갇힌 던전으로 통하는 터널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터널 안에는 엄마 곰이 아기 곰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터널은 1년 동안 굶은 배고픈 늑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 터널 안에는 불을 뿜는 용이 자고 있습니다. 언제든 깰 수 있고 감히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태워버릴 거예요. 어느 쪽이 그나마 안전할까요? 두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해요. 늑대들은 먹이 없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 말은 더 이상 위험하지도 숨을 쉬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이 이모지 사이에서 옷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 이모지 모음을 살펴보세요. 돈이 보이나요? 여기요. 여기서 신발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다음 그림. 이 이모지 중에서 디저트를 찾으세요. 케이크예요. 쉽죠? 스미스 부인은 부유한 노인입니다. 오늘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직원 중 한 명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화가 났어요. 스미스 부인의 집에서는 3명의 여자가 일하고 있어요. 청소부는 스미스 부인의 운전기사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은 엄청난 빚이 있어요. 부모는 매우 가난하고 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인 정원사도 있어요. 별로 진지하지 않고 파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밀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부모예요. 어디서 그런 보석을 살 돈이 생겼을까요? 빌리는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찾는 걸 도와주세요. 이 여자 뒤에 숨어 있어요. 알렉스는 소름 끼치는 방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문이 3개 있어요. 하지만 문 손잡이를 만지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건 고압이 흐르고 있어서 치명적이에요. 두 번째는 빨갛게 달군 쇠라서 손이 데일 거예요. 세 번째 건 독으로 덮여 있는데 주입되면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입니다. 알렉스는 탈출하기 위해 어느 문 손잡이를 돌려야 할까요? 세 번째 거요. 그 독은 주사로 맞아야 위험합니다. 폴은 점심 전에 손을 씻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누군가가 그의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걸 알게 되죠. 폴은 범죄 현장을 확인하고 3명의 동료들을 신문합니다. 메리가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 사무실에서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리암이 말했어요. 그 샌드위치는 안 먹어요. 난 채식주의자예요. 웬디가 말했어요. 난 로비에서 전화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리암이에요. 책상 위에 샌드위치가 있어요. 포장지를 자세히 보세요. 치킨이라고 쓰여있네요. 그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이모지 사이에서 물고기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요. 이 이모지를 살펴보세요. 돈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엠마는 미인 대회에 참가해요. 하루 종일 먹거나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강당에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엠마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기절해요. 의사들은 누군가가 독을 먹였다는 걸 알아냅니다. 경찰은 식당에서 모든 음식과 음료를 확인하지만 독극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4명의 목격자를 신문합니다. 요리사가 말했어요. 알레르기가 없는 간식과 음료만 제공했어요. 대회 관리자는 모든 참가자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 하지만 중독된 사람은 엠마 1명뿐이에요. 집에서 뭔가를 잘못 먹었나 봐요. 경쟁 미인 대회 참가자는 말했어요. 저는 집에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도착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로 너무 바빴어요.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누가 엠마에게 독을 먹였는지 알 수 있나요? 앨리스는 합이 35센트인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 하나가 10센트짜리가 아니라면 2개의 동전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10센트가 아니라면 다른 하나가 10센트겠죠? 앨리스는 25센트짜리 동전과 10센트짜리 동전이 있어요. 오늘의 도전을 위한 준비 운동으로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그저께는 17일이었어요. 모레는 며칠이죠? 그저께가 17일이었다면 오늘이 19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모레는 21일이에요. 웬디의 생일은 어제였고 16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웬디는 올해 17살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웬디의 생일은 12월 31일이고
오늘은 새해인 1월 1일이 틀림없어요. 한 가족이 휴가를 보내며 하루 종일 해변에서 쉬고 있었어요. 모두들 아이스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딸 오데트가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알기론 내일은 목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야.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해. 언니인 아델은 말했어요. 오늘은 확실히 금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아니야.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불가능한 날들을 모두 지워봐요. 아빠에 따르면 오늘은 수요일도 목요일도 아니에요. 엄마에 따르면 일요일이나 월요일도 아니에요. 아들이 화요일과 금요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토요일이네요. 에이버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몇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사자소굴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에는 산꼭대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물음표만 있는 팻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이버리는 세 번째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세 번째 문은 에이버리가 걸어 들어온 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통해요. 옛날에 한 행복한 가족이 돔 모양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딸 요리사, 하녀 그리고 올리버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빠는 집에 돌아와 올리버가 실종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개를 산책신 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모두가 자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난 독서 중이었어요. 하녀가 말했습니다. 집안 모서리에 먼지를 털고 있었어요.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애플파이를 굽고 있었어요. 올리버의 실종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녀예요. 돔 모양의 집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로렌스 부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어요. 에이바, 베서니, 클로이예요. 네 번째 딸을 곧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라 생각하세요? 라일리? 다프네? 아니면 에바? 로렌스 부인은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짓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다프네라고 지을 거예요. 연못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바위 위에 나비가 앉아 있습니다. 북쪽으로 헤엄치면 육지까지 2분이 걸려요. 동쪽으로 헤엄치면 3분이 걸립니다. 남쪽으로 헤엄치면 1분이 걸려요. 서쪽으로 헤엄치면 5분이 걸립니다. 나비는 어느 쪽으로 헤엄쳐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헤엄칠 필요가 없어요. 나비는 날 수 있어요. 옛날 옛적에 사악한 마녀가 3명의 여자를 납치해서 그들은 장미덤불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중 한 명은 남편을 영원히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마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밤 동안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 장미 덤불 상태로 다시 바뀌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경고했고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3개의 동일한 장미 덤불을 보세요. 누가 그의 아내일까요? 그의 아내인 장미덤불은 나뭇잎에 밤이슬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부부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집을 잠그고 열쇠를 이웃에게 주었고 집에서 무엇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었어요. 혹시 몰라서 아내는 보석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그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동안 집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웃이 집을 확인하러 갔을 때까지 며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웃은 부부가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치웠습니다. 아내는 보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웃은 손대지 만지지 않았다고 맹세했어요. 보석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내는 보석을 냉동고에 숨겼어요. 정전이 된 후 모든 것이 녹았고 이웃은 실수로 음식과 보석을 모두 버렸어요. 이제 까다로운 문제예요. 전기와 번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기는 돈을 내야 합니다. 애나는 이중언어 구사자이고 영어와 독일어를 말합니다. 애나는 4가지 필기시험을 봐야 했어요. 영어, 수학, 역사, 지리였죠.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답을 독일어로 썼어요. 모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지를 돌려주고 다른 나의 영어로 다시 한번 시험을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선생님은 애나가 쓴 답을 이해했고 F를 주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었을까요? 수학 선생님이요. 수학은 모두 숫자이고 대부분의 언어가 똑같아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시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월요일 이른 아침이에요. 윌리엄과 다니엘은 둘 다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어요. 누가 현명하지 못할까요? 다니엘이에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제임스와 델라니는 저녁에 대가족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요리를 하고 있고 델라니는 모든 장식으로 바쁩니다. 누가 현명하지 못할까요? 제임스예요. 직사광선 아래서 요리하고 있는데 바로 저기 우유가 있어요. 금방 상할 거예요. 라일리와 테사는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라일리는 집안에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테사는 밖에서 눈을 치우고 있어요. 둘 중 누가 위험에 처했나요? 테사예요. 지붕에 매달린 커다란 구들은 바로 밑에 서 있어요. 매일 한 여성이 오토바이에 모래가방을 싣고 국경을 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얼마 후 국경 경찰이 의심을 품고 그녀를 세웠지만 가방 안에 모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놓아주었어요. 국경을 넘어 여자가 밀수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코앞에 있어요. 오토바이를 밀수해봤어요. 조나스는 농장에 사는데 방금 말 7마리를 샀습니다. 그는 말 하나를 타고 나머지는 자신의 농장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말을 세웠는데 오직 6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예요. 7마리 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서 다시 말을 셌어요. 7 모두 다 있어요. 그는 다시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중간에 다시 말을 세웠습니다. 6마리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조나스는 항상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세는 걸 잊어버려요. 그레이스와 호프는 쌍둥이이고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그레이스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거짓말하고 호프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거짓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봅니다. 둘이 말했어요. 어제는 내가 거짓말한 날이었어.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요일은 둘 다 진실을 말하고 누군가는 지금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고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거짓말하는 첫날이거나 호프가 거짓말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 경우엔 둘 다 어제가 거짓말하는 날이라고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목요일이에요. 그레이스는 진실을 말하고 호프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벤에게는 같은 수의 여자 형제와 남자 형제가 있지만 벤에가 여자 형제는 남자 형제가 자매보다 2배 많아요. 가족에는 형제 자매가 모두 몇 명일까요? 네 명의 남자아이와 3명의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은 3명의 남자 형제와 3명의 여자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여자아이들은 4명의 남자 형제와 2명의 자매가 있어요. 버지니아 델시가 여름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집이 도둑 맞았어요. 세 사람이 CCTV에 찍혔고 주요 용의자가 됐어요.
버지니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일라는 전 우편물을 가지러 왔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가정부 소피아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집 청소를 하러 와요 라고 했어요. 정원사인 다니카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원을 돌보러 와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델시의 집을 털었을까요? 가정부 소피아였을 거예요. 매주 집을 청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을 보세요. 먼지가 아주 많아요.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녀가 주요 용의자일 거예요. 지난 금요일 메리는 엄마에게 허락받지 않고 몰래 파티에 갔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메리를 한 달 동안 외출 금지시켰어요. 친구도 파티도 안 됐죠. 그로부터 2주 후에 메리가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파티가 열렸어요. 두 번째 파티 다음날 아침 로버트 씨는 메리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저녁에 뭘 했는지 물었어요. 새 퍼즐을 풀고 있었어요 라고 소녀는 대답했어요. 메리는 한 달 더 외출 금지를 당했어요. 왜일까요? 퍼즐을 보세요. 거의 시작도 안 했네요. 저녁 시간 동안 했던 활동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인은 올 A 대학생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제인의 소식을 일주일 동안 듣지 못했어요. 그녀가 시험 치는 날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제인의 절친은 걱정이 됐죠. 친구는 제인을 보러 왔지만 제인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제인이 납치되었다고 신고했어요. 용의자가 3명이 있었어요. 모두 제인의 전 남자친구였죠. 마이클, 미구엘, 다니엘이요. 모두 제인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누굴 체포해야 할까요? 냉장고에 있는 영어 메모가 단서예요. 레시피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각 단어에서 찾아야 할 영어 글자 수예요. 밀크의 4분의 2는 우리에게 MI를 그리고 CH 그리고 A, E, L이 있겠죠. 마이클이 제인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모티콘의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과제는 어떤 과일이나 야채를 뜻하는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자, 달걀, 에그와 식물 플랜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그 플랜트, 가지네요. 다음 거, 이번에는 뚜렷하진 않네요. 좋은 생각 있으세요? 레이디 핑거예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걸 맞출지 궁금하네요. 자동차랑 G, 카롯. 당연히 당근이죠. 이제 도움이 될 글자를 몇 개 넣을게요. 이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와 리프, 잎사귀. 이건 올리브네요. 당연하게도요. 좋아요.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맞출 걸 알아요. 설탕 또는 조금 달콤한 것, 그리고 감자. 당연히 이건 고구마죠. 좋아요.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때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과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콜리플라워예요. 좋아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큐, 빛, 그리고 곰. 큐컴버, 오이요. 잘 풀었어요.
에스메는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오랜 친구인 마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찾을 때까지 방황했죠. 에스메는 집에 갔지만 마녀는 거기에 없었어요. 대신 4개의 열린 포털이 있었어요. 에스메는 식탁 위에서 마녀의 할 일 목록을 찾았어요. 마녀가 어느 포털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나요? 마녀의 할 일 목록의 첫 2가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구리를 잡으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포털에 있는 면의 수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10은 별, 3은 삼각형, 4는 사각형, 0은 원이죠. 개구리들을 잡기 위해 그녀는 사각형 같은 포털을 사용했을 거예요. 신디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3학년 소녀였어요. 사이 좋은 2명의 친구인 딜런과 코비는 신디를 프롬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신디의 절친에게 신디가 이 중 누굴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소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힌트만을 주었어요. 신디는 피자를 좋아해. 하지만 햄버거는 참을 수 없어해. 수영장에 가는 걸 좋아하지만 체육관에는 절대 가지 않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라마지만 얼룩말을 무서워해. 신디는 어떤 소년을 좋아하죠? 신디의 친구는 단서를 주고 싶어 했으니까 패턴을 찾아보면 돼요. 신디가 좋아하는 것들 모두에 같은 철자가 2개 있어요. 딜런 이름에는 L이 2개 있으니까 신디가 더 좋아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케이트는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곳은 안전해 보이지 않아서 그녀는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방을 나왔어요. 몇 분 후 케이트는 2개의 엘리베이터와 출구 표지판이 있는 하나의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요? 어느 쪽이든 문은 잠겨 있었고 암호가 필요했어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시겠어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숫자에 주의하세요. 13,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1311일 거예요.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젊은 남자들이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몇 달 동안 그들을 찾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경찰들은 오래된 수영장에서 버려진 지하실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3개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하는 3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납치범이었는데 누굴까요? 보세요. 한 남자의 얼굴에는 털이 전혀 없고 다른 남자는 3개월 동안 면도를 못해서 수염이 자랐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방금 면도를 한 것 같으니까 납치범이 틀림없어요. 올리버는 진짜 짐을 못 싸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가죠. 그래서 그는 짐 싸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올리버는 숲에 캠핑 가기 위해 짐을 쌌어요. 그의 가방을 보고 여행에 필요하지 않은 걸 결정하세요. 보세요. 전기 헤어드라이기가 있어요. 숲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건 확실히 집에 두고 가도 돼요. 이제 올리버가 이집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챙겼는지 보세요.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호텔에 머물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있나요? 저거 세탁세제 아닌가요? 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호텔에서는 옷을 직접 세탁하지 않죠. 이제 주말을 같이 보내기 위해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가방 안에 진짜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휴지 한 롤? 여자친구 집에 분명 있을걸요? 올리버는 조부모님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낼 예정이에요. 조부모님은 소와 말이 있는 농장에서 사세요.
올리버는 쉬면서 정원 가꾸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의 여행 가방을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케네디는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소녀였고 모두들 그녀와 사귀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몇 년 동안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던 남자 아론은 케네디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글은 엉망이어서 읽을 수가 없었죠. 아론은 물음표를 보냈지만 케네디는 네가 알아내봐 라고만 대답했어요. 아론이 글을 읽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문자를 읽기 어렵게 하기 위해 케네디가 띄어쓰기를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면 그 문자는 이번 주에 데이트하러 가자. 금요일 밤 농구 경기 후에 시계 앞에서 만나자로 바뀔 거예요. 키라와 시에라는 자매예요. 둘은 늘 허락 없이 서로의 물건을 빌려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에라는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팔찌를 찾지 못했어요. 키라도 좋아하던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시에라는 방에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뒤진 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키라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시에라는 동생이 자기 방에 있었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에라 방 창턱에 있는 꽃에 주목해주세요. 꽃들은 항상 태양을 향해 있지만 이 꽃은 태양을 외면하고 있네요. 그건 키라가 시에라의 방에서 팔찌를 찾으면서 물건들을 옮겼단 뜻이에요. 키라가 꽃도 옮겨서 창문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모티콘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임무는 동물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는 S와 네일, 옷이에요. 스네일, 달팽이죠, 당연히. 이건 어때요? 아시겠어요? 꿀벌 비와 귀, 이어요. 저한테는 거의 베어, 곰처럼 들리네요. 정말 잘했어요. 좋아요. 여기 또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문과 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이게 몽키 같아요. 넘어갈게요. 여기 다음 동물이 있어요. 어때요? 타이와 기어. 이건 타이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너무 쉽네요. 그냥 해요. 골드와 피쉬. 당연히 골드피쉬. 금붕어죠. 한 대학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학기 말 시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불은 나지 않았고 조사 결과 누군가 고의로 경보를 울린 것이 분명했어요. 경찰에게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모두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직전 근처에 있는 게 지하 1층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카리스는 자기는 신입생이라서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카터는 지하 1층에 있는 시험실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어요. 올리비아는 친구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유죄일까요? 카리스요. 신입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기 말이에요.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황제 중 한 명이에요. 그는 기원전 10년에 태어났고 서기 41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된 해에 그는 몇 살이었을까요? 51살이라고 했다면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0년은 없어요. 기원전 1년 후 클라우디우스는 9살이 되었을 때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서기 1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 41년에는 50살이 되겠죠. 작은 마을에 누군가가 정원 동상들을 계속 훔쳐갔어요. 누군가의 동상이 사라질 때마다 그들은 익명의 번호로부터 2개의 이모티콘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해왔고 마침내 지리학적 위치로 데이비드슨 씨, 젠슨 씨, 보우먼 씨 등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도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모티콘이 단서예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돼요. 파일과 사람이 함께 보우먼이 돼요. 그리고 보우먼 씨는 용의자 중 한 명이에요. 그가 범인인 게 틀림없어요. 이모티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또 다른 문제를 드릴게요.
이모티콘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국가를 맞춰보세요. 갑시다. 첫 번째예요. 뭘까요? 당연히 칠레죠. 이건 어때요? 좋은 생각 있으세요? 아주 간단해요. 이건 아이스고 이건 육지예요. 아이슬란드죠.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이모티콘 수수께끼예요. 뭘까요? 또 무슨 랜드네요? 저건 타이예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타일랜드, 태국이네요. 이건 좀 어렵지만 전 여러분을 믿어요. 당연히 이건 벨이고 이건 짐, 체육관이에요. 벨지움, 서유럽에 있는 벨기에네요.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국가예요. 자, 뭘까요? 체인과 A, 차이나, 중국이네요. 이제 범죄자들을 잡아봅시다. 스카일러는 대관한 클럽에서 코스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축하 행사 중간에 형사가 들어왔어요. 손님 행세를 하고 있는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강도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스카일러가 학교에 있는 모두를 초대했기 때문에 손님들의 절반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형사의 주요 용의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이 사람 좀 보세요. 다른 모든 손님들과는 달리 그의 코스튬은 일관성이 전혀 없네요. 배트맨 가면에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 숨으려고 서둘러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든지 걸쳤나 봐요. 에레라 부인은 시골에 있는 저택에 사는 부유한 여성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방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모두 훔쳤기 때문에 에레라 부인은 경찰을 불렀어요. 에레라 부인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에 있게 했어요. 형사가 왔어요. 지문은 찾지 못했죠. 하지만 검은 장갑을 발견했어요. 주요 용의자는 청소부인 크리스, 에레라 부인의 증손녀인 카시안, 그리고 에레라 부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자 일주일 동안 그녀를 방문하러 온 니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누가 돈을 훔쳤는지 알아내보세요. 그 장갑은 크리스 것은 아니에요. 지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크리스에게는 너무 작아요. 니콜은 커다란 반지를 너무 많이 끼고 있고 이 장갑도 그녀에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가시안이 돈을 가져간 것 같네요. 한 범죄자가 감옥에서 탈출했고 지역 경찰이 그를 찾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의 집, 그의 부모님 집, 그리고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은 범인의 가족이 여름을 보내곤 했던 호수의 오래된 집으로 왔어요. 이제 그곳은 버려졌어요. 도착했을 때 형사는 누군가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안은 온통 먼지 투성이지만 바닥의 이 부분이나 테이블의 저쪽과 같은 일부 표면은 다른 모든 것들처럼 더럽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걸 써왔기 때문이죠. 테사는 친구 이비가 의식을 잃은 걸 발견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이비 바로 옆에는 독이 든 잔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녀가 마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조사를 해야 했죠. 우린 룸메이트예요. 이비한테 2만 원을 받으러 그녀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바로